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까지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일타 강사님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규입니다. 네. 2024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틀째 드디어 이제 이 시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글로벌 상황에 맞는 그 글로벌에 대한 투자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엄청나게 큰 경제 대국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증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상호 이제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글로벌 투자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시장의 투자 상품을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고 두 번째로 이를 통해서 단순하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투자를 통한 꾸준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한다. 한 번의 대박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만큼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 이제는 그렇게 뭔가 단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원금 보전을 또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원칙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손실이 났을 경우 여기에 대한 것을 해칭을 하는 해칭 기법까지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업 가치 분석. 기본적 분석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업 가치는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리고 산업적 분석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이 기업 가치를 총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소액으로 중기 투자를 통한 스몰캡, 즉 어느 정도 이제 단순히 대형 자금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작은 자금으로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규 전문가님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과 아시아 증시까지 봐주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국내 증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나옵니다. 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2616.81, 53포인트가 지금 빠졌네요. 자, 오늘 장 시작 초반 했을 때 40포인트 이상 빠졌던 코스피가 지금은 더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52에서 53포인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거는 시총이 큰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다음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가지고서는 장 초반보다 더욱더 많은 그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게 되면 현재 2.51%, SK하이닉스가 특히 많이 빠져서 3.58%,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68%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독 그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강하게 보합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으로 일단 코스피 조금 더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은 현대차,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역시 2% 이상 거의 3% 가까운 이런 낙폭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 거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황을 여기에 대한 일단 그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868.18%.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9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밀려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10.66포인트 빠져있고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들, 자, 시총 상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면은, 자, 현재 그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지금 4% 넘게 빠졌죠. 2차 전지 부분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오히려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에 와 있고, LNL4라든가 HLB 이런 경우 역시도 지금 좀 빠져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실시간으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 속에서 증시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가 사실은 미국장이 어제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 애플을 비롯한 어제 대형 기술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반도체주들 위주로 해서 좀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를 본다면 우리 증시 앞으로의 상황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황을 일단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간단하게 한 줄씩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미국 시황 한 줄, 그동안 잘 갔으니까 쉬어야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오늘이 이제 새해 첫날이었죠. 그래서 첫 시황에서 어젯밤에 어떻게 일이 벌어졌느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특히 많이 빠져가지고 1.6% 이상 지금 빠져있는 나스닥은 NDQ죠. NDQ는 한 1% 이상, 1.6% 이상 빠져있고, 중국 시황을 또 말씀드리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네, 우리 전영록 선생님 생각나죠? 네, 아직도 어두운 밤이에요. 지금 올라갈 것 같이 보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 계속해가지고서 빠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늘의 오전 시황 한 줄은 미국 기술주 바람에 다 꺼지네. 네, 지금 현재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7대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들어갔던 그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까 보셨듯이 쭉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가서 일단 오전장 테마 분석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제약바이오의 강세, 그리고 건설 부문의 반등. 과연 이번에 태형건설로 인한 이 지진 같은 상황이 이번에 과연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강세, 그 다음에 건설 부문의 반등, 요게 특히나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 태형건설에 대해서 TY홀딩스가 또다시 뭐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그다음 뭐 다른 은행권에서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종목이 뛰어올랐는데요. 이월드,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토스가 IPO 지분의 관계에 여기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10% 이상 해가지고서는 급등했던 모습을 보인 게 이월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자, 현대중공업이 요즘 HD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름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실적 수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4% 이상 올라갔다가 중간에 한 10% 가까이 올라갔다 지금은 거의 보합권으로 와 있죠. 전일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고, 앞으로 제약 부문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해서 각종 주사제들이 앞으로 더 그 매출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도 사실은 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보시면은 이게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지금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한국정밀기계가 지금 현재 상한가를 찍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대형 장비 부문 호황이 지금 이끌어지면서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미노로직스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아미노시아닌 아미노시아닌 관련 그 테마로 해서 암세포에 대한 파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임상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지능형 반도체,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장비를 AI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AI가 직접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수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서플러스 글로벌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이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치 테마들, 특히나 뭐 이제 뭐 한동훈이나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선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런 소형 테마주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건설 부문 같은 경우는 다시금 오히려 PF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이제 오히려 역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개인들이 있는데, 이래서 반등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6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테마를 잠깐, 일단은 차트들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월드 여기 같은 경우 시초의 최고점 16.5%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는 좀 더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월드가 오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아까 그 이유로 해가지고 올라갔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최고점 7.37%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가고 있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앞으로 오히려 산업주 쪽으로는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지금 현재 최고점 7.93이었지만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1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2위로까지 올라갔었고, 이전에는 어제는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현재 합병을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셀트리온 제약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강하게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그 영업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기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 상한가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2.15%까지 나왔던 거를 제가 지금 확인해서 보내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아미노사이딘 이 부분에 대한 그 테마들이 앞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아미노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관련된 제약 바이오들도 아무래도 테마를 가지고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플러스 글로벌이고요. 최고점 24.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내려온 종목입니다. 여기도 역시 관련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즉 AI 반도체 장비에다가 AI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을 주로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앞으로의 향방이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해주셨는데 오늘도 시황으로 다뤄주셨고요. 오늘 급등 중인 섹터들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강의와 함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세) 투자스쿨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도록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실시간 질문도 받을 예정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무엇이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오늘 배워볼 섹터들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미국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신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장과 중국장이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자,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장하고 중국장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우리도 이거 안 보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상당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피곤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미국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이에요. 자, 미국장. 다우존스 지금 현재 자리를 보시면은 오히려 올라갔죠. 근데 0.07% 거의 뭐 제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고점은 넘어갔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올라갈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버퍼를 어떻게 하냐, 이 위에서 전 고점에 나스닥 전 고점까지 올라갔어야 됐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꺾였어요. 지금 1.63%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여기에 S&P 500. 자, S&P 500이 여기에서 해가지고 돌파를 했다 그러면 얘기는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P 500이 그래도 이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를 두 개 합쳤을 때 평균값 정도에 비슷하게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넘지를 못했단 말이죠. 결국은 0.57%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락해서 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미국은 새해 첫날 장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하루를 더 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고, 과연 이번 하루에, 즉 미국에서는 이번 하루 동안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여기서 보면 3.65%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관련주들에서 상당히 많은 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중국장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자, 상해비 요거는 거의 뭐 상해 그 지수에서 약간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은 그 회복이 들어와서 아주 약간 0.35%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A 지수는 여전히 여기서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바로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특히 미국 자금이 90%가 지금 현재 빠져나가고 있다. 네. 90%의 미국 자금, 미 자금이 아웃이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샹하이에서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션전 여기 A하고 B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션전은 아예 그냥 쫙쫙 빠졌죠. 특히나 중요한 거, 자 션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특히나 많은데 여기에 있는 제조업들이 빠졌다라는 거는 현재 중국 내에서의 경기가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은 많이 더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희망을 가져야 될 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 전기차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전기차가 회복되는 거. 자, 그래서 BYD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니오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저 IT, 징동닷컴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리바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텐센트,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받쳐줄 것인가. 대장주가 현재 텐센트인데 텐센트가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도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그동안 여러 방송들에서 미국 증시를 다뤄주는 방송들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국 증시까지 좀 봐야 될 게 늘었어요. 네. 그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일단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 중국 테마가 있어요, 없어요? 관련 중국 테마가 있지 않을까요? 있죠? 네네. 네. 화장품, 엔터,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리튬, 예.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또 리튬 관련주들도 지금 존재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들을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상당히 많은 그 원재료들을 지금은 그나마 그 다른 나라에서 좀 그 다변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인스트림은 어디다? 중국. 네. 중국.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보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선 하지 않았지만 깐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리튬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려면 중국 증시부터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와 함께 중국 증시까지도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세 섹터도 바로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강세 섹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섹터. 자, 오늘 지금 떨어지는 국장을 보면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른 나라로 얘기를 해보죠. 오늘은 미국 기술주, 바로 미국의 기술주,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다른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한번 보셨죠? 이전에 그 아침 시황에 보면은
네, 반짝반짝반짝, 예, 빨간불, 녹색불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모르겠다. 누가 많이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느낌은 있지만 잘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우리는 기술주들을 먼저 봐야 된다. 자, 여기서 찝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선 하나만 여기서 간단히 찝어드리면 7개.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플랫폼, 애마존.com, 테슬라 이렇게 찝은 거 7개. 이게 바로 미국 기술주 중에서도 7대 대장.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M7 혹은 Magnificent 7. 그래서 우리 Magnificent 7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황야의 7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서부 영화. 거기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래서 M7이라고 해서 이 기술주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느냐? 요거를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 지금 크게 MIA, NRA, 메테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죠. 자, 기술주 MIA, NRA, 메테 네. 외우세요. 자, 앞으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24년도에는 이제 국내장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외워야 될 것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IA요. 자, 그런데 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갔네. 왜냐? 지금 애플이 너무 부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 AI.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구랑 놀고 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하고 놀고 있어요. 샘 알트만, 오픈 AI.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자, 오픈 AI. 자,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를 만든 회사. 얘네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억 불 이상의 지원을 받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같이 가고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그 여러 가지 GPT, 즉 AI에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도우미들이 나와 있어요. 그 도우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더욱 올라갔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태. 전고점 돌파. 그래서 앞으로 AI를 지배하는 것이 곧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사티아 나델라 CEO 그리고 우리의 빌 게이츠 네, 악당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애플은 뭐냐? 우리 팀 쿡은 네, 애플의 조정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나온다는 애플카는 언제 나올까? 이건 몰라. 애플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또 지금 악재가 터졌죠. 애플워치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차트를 가져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차트입니다. 자, 아름답죠? 자, 보시면은 뭐다? 전고점 돌파. 네, 전고점 돌파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 해가지고서는 하고 있는데 60일선에 걸렸네. 여기서 걸려가지고선 충분히 또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몇 가지 종목들은 아직도 위로 30%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로 봤을 때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떨어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특히나 중요한 거 클라우드. 자, 클라우드. 앞으로 얘네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주력하는 것이 첫 번째 기업형 클라우드하고 두 번째가 AI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IT 바닥을 이제 그만큼 정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부터 좀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이제 뜰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에 비교했을 때 애플은 어떠냐? 애플 참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죠. 애플 아이폰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아이패드, 그 다음에 그 맥북 에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에어팟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요 자리, 자 여기에서 쌍봉 만들고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급락이 나왔네 오늘. 아이고 이거 3% 이상 지금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클레이에서 그야말로 등에 칼 꼽는 소리를 했어요. 완전히. 네.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 봤을 때 애플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아. 160불도 못 지킬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죠. 갑자기 3% 이상 빠졌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애플이 현재
혁신적인 어떤 물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했던 것이 아이폰도 옛날에 했던 것 가지고 계속해가지고서는 여기서 뭐가 조금 더 개선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죠. 왜? 애플은 자 아이폰이 51%입니다. 아이폰이 51%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핸드폰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여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이 지금 현재 판매가 안 된다. 자, 지금 중국에서 안 사주죠. 중국 안 사죠. 인도에서 해가지고 있는데 인도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도 여기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시기가 왔고,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돼가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템, 즉 애플카 언제 나와요? 애플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애플카가 나올 것이다 아니다. 원래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9월에 과연 나올까? 만약 이번에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센세이셔널하게 아주 위로 확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애플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상반기에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기술주의 상승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목도 한몫씩 했었는데 애플이 어떻게 보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 기술주들도 여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지 다른 기술주들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라 메타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미국 기술주 섹터 다시 한번 보면은 알파벳과 아마존닷컴, 그 다음에 인텔, 얘네들이 과연 인텔과 손을 잡을 것인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자,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우리의 그 베조스 사장님. 자, 이 두 분이 해가지고 이 두 개의 회사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 뭐라 그랬냐? 내가 AI 칩 자체 개발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 지금 해가지고서는 빙하고 다른 데서 연결했던 걸 썼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이거 애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인텔이 지금 현재 가우디 3를 만들었죠. 가우디 3를 만들었습니다. 가우디 3. 네. 자, 그래서 이 인텔 가우디 3 이 칩셋이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엔비디아나 AMD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이번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인텔하고 손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상당히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주가 추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테슬라 많이 들고 계시죠 국내도. 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는 분명히 이 1000슬라를 넘어서 지금 300슬라인데 300슬라에서 400슬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240불까지 와 있는데 이게 300불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 추이는 불행히도 이제 올라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국내 영향 지금 안 좋다고 나와 있고 4분기 실적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상당히 안 좋다고 나왔고 심지어는 이게 BYD보다도 안 팔려요. 예, 중국에 BYD보다도 안 팔린다. 예, BYD보다 더 안 팔린다. 이런 지금 얘기가 현재 그 CNBC하고 그 다음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테슬라의 전망 자체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 자율주행을 얼마나 업데이트를 잘해 주는지가 관건인데 지금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보시죠. 알파벳. 자, 여기가 고점이에요. 고점. 자, 오케이. 잠깐만요. 네,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역시나 작년에 하반기 들어서 좋은 흐름이 보여졌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기차가 공개될지 여부에 따라서 또 앞으로 BYD를 이길 수 있을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전망을 두고도 반도체주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2차 전지주들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테슬라 주가도 저희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안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나스닥에서 AI 관련 종목들 일단은 보면은 우선 알파벳 관련해가지고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우선은 알파벳. 자,
나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 아마존이죠. 아마존을 먼저 볼게요. 아마존.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에서 와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 자리를 넘어서 올라갈 것인가 했을 때 오늘 못 넘어갔죠. 1.26%예요. 요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 고점 어디까지냐면 188달러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액면 불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전에는 2200불, 2300불 막 넘어갔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이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을 지금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더 앞으로 1월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단 여기에서 과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 요거에 대한 거는 과연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즉 남들이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잠깐 보면은요. 자, 테슬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 보면은 자 여기에 240 지금 248불이에요. 자, 300불이 여기 이 자리가 바로 300불. 요 선이 지금 300불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은 무조건 자율주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지만 이 300불 라인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아까 뭐 했다? 사이버 트럭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사이버 트럭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죽하면은 머스크가 자기가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무덤을 팠어. I dig my own grave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금 힘든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테슬라가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이 추세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지그재그로 해서 옆으로 갔다가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기술주 섹터를 다시 보면은 이번에 중요한 섹터들 좀 더 볼게요. 자. 네, 먼저 AMD로 해가지고서 AI 칩셋 제조업체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자, 네, 먼저 AMD를 보겠습니다. AMD. 자, 여기에 칩셋 제조업체죠. 여기에서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AI 칩셋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납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AMD 지금부터 자리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브로드컴. 자. 요거 좀 이따가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얘는 원래는 그 통신 모뎀주예요. 근데 5G 칩셋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또한 AI 개발 테마로도 지금 엮일 수가 있는 또 다른 숨어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셀즈포스 지금 요거는 현재 AI를 이용해서 영업망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여기 그 회사의 총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그거를 AI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AI에 기반의 영업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MD. 자, AMD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고점이죠. 이 자리. 자, 154불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까지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기 해가지고서 쭉 올라가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바닥을 두 번 잡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를 이전에 한번 뚫어보려다가 조금 떨어졌고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번 바꿔서 지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번에 1분기 이번에 1월이죠. 1월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과연 리사수가 여기에 대해서 AMD AI 칩 새로운 AI 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자, 요 종목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예. 자, 이게 한 10년치 자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을 원래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 보면은 자 언제부터냐? 옛날 여기서 올라간 걸 보죠.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7, 8년 사이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좋은데 지금 오늘은 2.66% 떨어졌습니다만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됐을 때 염가에 그리고 상당히 나쁘지 않은 가성비 와이파이 모뎀을 가지고서 해가지고 퀄컴과 동시에 2대 자 퀄컴과 함께 2대 칩 이 와이파이 칩 전문이었어요. 와이파이 칩 관련 종목을 해왔다.
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브로드컴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그 매출이 올라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바로 AI를 이 와이파이 기술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수율이 좋고 그 다음에 더 싼 그런 모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지금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AI를 도입을 해서 영업 사원들과 총무 직원들이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집어넣고 나가지고서는 AI가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그 미국 내에서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자리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전에 요 최고점 311달러 여기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그 미국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추세라만 탔다면 무섭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요 자리, 여기가 지금 현재 걸리죠? 여기 가서 과연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게 특히나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일즈포스와 브로드컴, AMD까지 차트를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오늘의 섹터로 기술주, 나스닥 시장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그렇다면 나스닥 시장, 기술주 안에서 나올지 아니면 우리 증시에서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자세한 힌트 전해주시죠. 네, 히든 종목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노란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술주 섹터 누구예요? 자, 이거 이상하죠? 자, 네, 자, 미국 기술주 3대장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기술주 3대장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반도체 3대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공정 제어와 수요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그래서 반도체 제조 기술, 그것에서도 기초 기술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종목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절대 내놓지 않는 전략적인 회사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그리고 여기에서 차트가 궁금하신 분, 궁금하시면은 전부 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좋게 보고 계시는 오늘의 히든 종목, 대표적으로 기술주 3대장이고 반도체주들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오늘의 히든 종목 가격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스쿨 지금부터는 무엇이든 알려주규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엇이든 알려주시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을 또 이어갈 텐데요. 궁금하신 점들이 계속해서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와 노란톡방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무엇이든 알려주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무엇이든 알려주규? 네,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여기에 돼 있군요. 자, 첫 번째 나스닥. 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다우존스 이제는 오래된데 이거 필요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동그라미 무조건 쳐요 이거. 네. 다우존스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나스닥하고 S&P 500. 나스닥은 기술주가 많고 S&P 500에는 항상 분기별로 쪼개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는
있는 종목들 중에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별로 보는 S&P 500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얘가 얘를 따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자, 반도체 지수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얘를 움직이는 가장 큰 대장주가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바로 TSMC. 두 번째는 뭐냐? 인텔, INTC. 얘네 둘이가 지금 가장 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얘네들 둘이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흔들렸다. 자, TSMC가 한번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훅 빠집니다. 인텔이 빠져도 얘도 훅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것만 지수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것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에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얘를 맹신하느냐? 맹신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는 물론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까지는 그 센티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봤다. 반도체 지수를 보긴 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얘네들 둘이가 움직이는 거 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아스몰. ASML이라 그러죠, 우리. 네덜란드 업체 아스몰. 얘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왜?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서 자기네들이 좋아져요. 우리도 아까 정확히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건을 팔든가 아니면 우리의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수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왜? 미국도 지금 사기가 힘들고 중국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요걸 일단 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지금부터는 어쨌든 단기간에 상승은 시도할 것이다. 자, 비록 오늘 미국은 새해 첫날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기간 상승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나왔던 미국 장이에요. 자, 미국 거예요. 다우존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이 위로 또 넘어올리지, 이 나스닥이 넘어가지 못했죠.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가 커버를 해주고 있다. 자, 다우존스는 왜 있느냐? 다우존스는 30개의 그 대표 종목들, 각 섹터별 대표 종목들의 주가를 다 합친 거. 주가를 다 합친 합산한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얘가 잘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국의 전체적인 일단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0.07% 올랐어요. 그럼 뭐냐? 사실상 제자리였다는 얘기죠. 사실상 제자리에 있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 라고 하고서 다우가 지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는 이제는 한계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까? 제가 볼 때 약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스닥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자, 요거에 대한 요 자리에 여기에 관림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AI에 대한 거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 즉 2주 뒤에 나오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S&P 500도 역시 떨어졌다가 약간은 이렇게 꺾어졌다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갈 확률이 역시 S&P 500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래서 오늘 특히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소부장들도 미국의 소부장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국은 일단 증시가 1월 실적까지는 일단 무조건 상승합니다. 네. 1월 실적 발표 때까지는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상승을 할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다우존스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스닥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승을 가능한다. 자, 이미 전고점은 돌파해서 한참 올라가고 있죠. 자, 이미 보셨듯이 이 다우존스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 여기에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주가가 여기에서 될 거기 때문에 전고점은 당연히 돌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
AI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섹터, 헬스케어가 한 번 더 견인할 겁니다. 헬스케어가 한번 조정을 간단하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아주 웃기는 게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비만약으로 땡겨 올렸죠. 비만약. 노보 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릴리 둘이서 이게 두 개 종목이 비만약으로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인 헬스케어 자체를 땡겨 올렸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희귀성 방사성 진단약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땡겨 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런 게 외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뭐 매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오히려 과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반도체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자, AI 관련해서 올라간다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2차 전지는 근데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지금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예. 얘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가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됐냐? 자급자족하고 있으니까. CATL이나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LFP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는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유틸리티 부문 간단하게 좀 볼게요. 여기 미국의 넥스티어 에너지. 여기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관련주로 유명했죠. 네. 여기에서 유틸리티 관련주였고 해상 풍력 관련주였습니다. 대장주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여기 보면은 2020년도, 21년도 여기가 여기점이죠. 여기까지 해가지고서는 이전에부터 해서 올라가던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쭉 떨어져서 급락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특히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과연 이번에 2024년도 미 대선에 그 정책에 대한 그 효과를 받아가지고 그 후광 효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당겨 올려줄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앞으로 우리나라도 관련해서 해상풍력, 해풍이죠. 해상풍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태양광, 요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지켜볼 수가 있다. 요거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예. 자, 얘는 반도체 3대장, 그 반도체 중에서 소부장 3대장 중 하나. 자, 램 리서치. 자,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 전고점 돌파했죠. 자, 이런 맛에 그 보통 미국 주식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램 리서치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비메모리하고 AI, 즉 비메모리 부분, 그 다음에 AI 칩.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외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디스플레이 칩입니다. 디스플레이 칩을 꼭 보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칩, 요거까지 해가지고서 이 세 개가 앞으로 메모리들을 이끌어가고, 정확하게 반도체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확히 보고서, 그리고 주가를 판단해서 갈 것이 필요합니다. 얘는 왜 중요하냐? 반도체 소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주기 하신 거는 뭐냐? 자, 이거예요. 저평가된 종목들과 섹터들, 그 중에서도 섹터들도 있곤 한데 그 중에서 종목들이 의외로 지금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잘 지켜봐야 되죠. 그래야 걔들이 한 8년, 10년 있을 때 이렇게 미친 듯이 위로 쭉 올라가는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자, 단기간에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틸리티가 지금 이제 완전히 바닥을 잡고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게 과연 미국의 정책에 힘을 입어가지고 다시금 반등할 것인가, 이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올라갈 것인가 한번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0 넘는 거, 자, 넘기 힘들다. 왜? 자율주행이 안 되니까, 사이버 트랙이 안 되니까. 두 가지.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 기술주 중에서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자, 요것들은 앞으로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는 S&P 500에만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종목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로 대비되는 2차 전지주들의 흐름과 함께 반도체주들까지도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주셨고요. 기술주를 비롯한 앞으로의 나스닥 증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57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이
나스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안내까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건설주들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기술주 섹터들 전망 흐름 짚어봤습니다. AI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히든 종목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힌트만 제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 관리 솔루션 관련주로서 앞으로의 자세한 가격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